7월 24일 금요일 미국 시장은 지수마다 방향이 엇갈린 혼조세로 한 주를 마쳤습니다. 다우가 0.5% 오른 51,947로 235포인트 반등한 반면 S&P 500은 3포인트 오른 7,412로 사실상 제자리였고 나스닥은 0.6% 내린 24,976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띈 것은 반도체였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3%나 급락하며 시장의 다른 어떤 지수보다 크게 빠졌습니다. 다우는 올랐는데 반도체는 4% 넘게 빠졌다는 것은 자금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뚜렷하게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늘 오른쪽은 세일즈포스가 4%, IBM이 3.5% 오르며 지수를 끌었고 트래블러스와 올스테이트 같은 보험주,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주, 그리고 레이시온과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방산주가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반대로 인공지능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대형 기술주는 부진했는데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는 대형 기술주 7종목 가운데 이번 주 오른 것은 엔비디아 하나뿐이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수요일 이 7종목이 지수 대비 4년 만에 가장 크게 빠졌다며 이제 이들을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모두 이번 주 하락했고 2주 연속 내린 셈입니다. 매크로에서는 유가가 100달러를 넘겼던 브렌트유가 97달러로 되밀렸고 국채 10년물 금리는 4.68%로 소폭 내렸으며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81%로 7%에 다가서며 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 마감 무렵 유럽연합에 더 크고 강한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했고 이란과의 교전은 다음 주로 6달째에 접어듭니다. 개별주에서는 오늘 하루보다 시장의 큰 흐름이 더 중요했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 기업은 벌을 받고 적게 쓰는 기업은 상을 받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애플이었는데 애플은 인공지능 인프라에 거의 투자하지 않는 전략으로 지난 3월 이후 주가가 30% 넘게 올랐습니다. 애플의 올해 설비 투자 계획은 140억 달러로 구글이 한 분기에 쓴 돈의 4%에 불과합니다. 애플은 자기가 직접 인공지능 인프라를 짓는 대신 구글의 모델과 클라우드를 빌려 쓰고 그것을 25억대가 넘는 자사기기의 실어 하드웨어와 서비스로 돈을 버는 자본이 적게 드는 사업 구조를 택했습니다. 반대로 구글과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은 올해 인프라에만 8천억 달러, 내년에는 1조 2천억 달러를 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담이 채권 시장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들 기업의 신용 스프레드, 즉 돈을 빌릴 때 얹어야 하는 이자가 벌어지고 있는데 채권 투자자들이 그만큼 위험이 커졌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메타는 텍사스 데이터 센터 자금을 7.5%라는 높은 금리로 조달했습니다. 한편 다음 주는 이번 분기 실적 발표가 가장 몰린 주간으로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네 곳이 실적을 내놓고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과 경제, 성장률 발표도 예정돼 있어 방향을 깔을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배운 점은 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자본이 적게 드는 사업이 시장에서 더 대접받는 국면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자본 집약도입니다. 자본 집약도란 어떤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미리 쏟아부어야 하는지를 뜻합니다.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지어야 돈을 버는 사업은 자본 집약도가 높고 남의 설비를 빌려 쓰거나 이미 가진 것으로 버는 사업은 자본 집약도가 낮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 둘을 정반대로 대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는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기업은 눌렀고 남의 인프라를 빌려 기기와 서비스로 버는 애플은 올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본을 많이 쓰는 사업은 그 투자가 언제 돈이 되어 돌아올지 불확실한데 그 사이 빚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채권 시장마저 이들에게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같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째, 기업을 볼 때 얼마를 버느냐 뿐만 아니라 그만큼 벌기 위해 얼마를 미리 쏟아붓느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둘째, 자본을 많이 쓰는 사업은 성장할 때는 크게 오르지만 투자 부담이 의심받는 국면에서는 먼저 흔들림으로 국면을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주식시장만 보지 말고 채권시장이 그 회사에 요구하는 이자가 오르는지도 함께 보면 위험 신호를 더 일찍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투하세요.